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CPU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장에 데이터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수교과를 통해서 3장의 내용들을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CPU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CPU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부터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건데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우리말로는 아마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개념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이 CPU는 두 가지의 장치를 일컫는 말인데요. 하나는 연산 장치, 그 다음에 하나는 제어 장치 이렇게 두 가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핵심적인 장치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5개 장치를 5대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5대 장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학기 초반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다시 살펴보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떤 모양일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입력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아웃풋 장치라고 얘기하죠.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출력 장치로 출력이 이루어져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 우리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연산 장치로 가져오거나 가져와서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해서 아웃풋 장치로 출력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연산에 참여하는 연산 장치를 ALU라고 얘기하죠. 잘못 썼습니다. ALU, Arithmetic Logic Unit라고 해서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산 장치죠.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롤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표현을 할 때 모든 장치를 제어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선흐름 기호를 써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 선수 과목에서 배우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중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 이 두 가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장치를 바로 CPU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CPU 얘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메모리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와 관련지어서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러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동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기계 시스템과는 달라서 우리가 이 동작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닌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PU와 메모리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들어와 보면 결국은 명령과 그 다음에 데이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했었고요. 이 명령들의 집합, 명령들의 모임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의 집합이 확장되면 그것이 곧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결국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가장 아랫단에서는 결국 어느 것은 명령일 거고 어느 것은 데이터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 장치를 통해서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은
메모리 공간에, 여기를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어느 부분은 명령어로서 명령어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장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어느 것들은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과 데이터부로 나눠져서 저장되는 이 자료들은 적절하게 연산장치나 제어장치로 이동을 해서 처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쪽의 사각형을 지금 제어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연산장치라고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연산장치는 ALU라고 부른다고 했죠. 메모리와 여기는 이제 이 두 개를 우리 CPU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계략적인 개념부터 얘기를 해서 좀 깊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예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A에 3이 들어가 있고요. B에는 4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를 더한 결과를 H라는 곳에 넣도록 하자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팅을 해서 이게 메모리 적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적재된 메모리 상에서 이제 CPU가 어떤 동작을 취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죠. 자, 그 과정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과 4라는 곳이 어디에선가 A라고 불리고 어느 곳에서는 B라고 불리는 곳에 3과 4가 저장이 되어져요. 실제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정한 크기를 갖는 획일화된 어떤 공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메모리 공간은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아파트의 본래적인 의미, 획일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각각 분할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을 우리 H라고 합시다. 합이라는 뜻에서 H라고 썼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저장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을 분해를 해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해보시면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세요라는 더하라라는 명령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그 결과값을 H에 넣으시오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넣으라고 하는, 기록하라고 하는 또는 저장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명령부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더하세요 A와 B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결과를 H에 넣으세요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화살표 그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H에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는 획일화 공간에 들어 있어서요.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넣어놓게 되면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상세하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운영체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게 돼요. 그걸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PC라고 쓰면은 퍼스널 컴퓨터. 이제 전공자들은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컴퓨터 구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A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를 해서 시작 시점을 찾게 돼요.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맨 처음에 이 A와 B를 더하라는 명령을 가져와서요. 그걸 어디로 가져오냐면 제어장치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제어장치로 더하세요 A, B를 이런 걸 가져와서요.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요? 제어장치가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시켜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어장치가 메모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연산장치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컨트롤 선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지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산장치는 특정한 기억 공간, 레지스터라고 하지요. CPU의 많은 CPU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레지스터라고 하는데요. 레지스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지스터 맞죠? 가장 빠른 기억 장치다. 빠른 기억 장치. 뭐 다른 말로는요, CPU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바로 레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아마 레지스터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임시 기억 장치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제 임시 기억 장치라는 개념에다가 이런 개념들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는 레지스터, 특히 이 레지스터 첫 번째 항상 연산에 참여하게 된 이 레지스터를 우리가 ACC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죠. 하나하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누상기라고 해서요. 항상 연산에 참여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억 공간과 또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라고도 해도 되고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레지스터, 연산장치 하는 레지스터에 기억장치에 있는 3과 4를 각각 가져다 놓게 돼요. 3과 4.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의 연산에 참여하는 연산장치에 있는 중요한 장치, 지금 더하기 표시로 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죠? CPU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상기이지요. 가상기에게 연산 지시를 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7이란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었던 기억 공간, 레지스터, 누상기에 두 개의 결과값인 7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이 7이란 값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제어 장치는 그 최종 결과값을 다시 연산 장치에 입력하세요. 미안합니다. 기억 장치에 저장하세요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값이 H라는 공간에 저장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돼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CPU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계량적인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의 한 문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게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이제 숙달이 되면요,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5대 장치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